매주 패키징 관련 해외 정보와 최신 기술을 전하는 올 패키징 TV. 매주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당신의 작은 실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패키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패키징과 해외에서 정의하는 친환경 패키징은 그 기준과 개념부터 다릅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은 감량, 재사용, 재활용의 3R 원칙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요구하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감량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재생 가능 소재를 더해 3R 리뉴얼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여기에 지속 가능한 소재, 예컨대 종이 기반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등까지 포함하는 설계 중심의 전략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활용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으며 감량과 재사용은 정책 산업계 모두에서 실천이 부족합니다. PPWR 같은 국제 규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국내에는 아직 종합적인 친환경 패키징 전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제 기준은 단순히 재활용이 아닌 감량, 재사용, 재활용의 전 주기적 설계를 요구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도 친환경 패키징의 기준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친환경 수성 그라비어 잉크 생산기업 대진화학. 퇴비화 포장재는 음식물과 함께 자연 분해돼 자원으로 환원되는 포장재입니다. 기존 플라스틱과 달리 매립이나 소각이 아닌 자연 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PPWR 등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면서 퇴비화 포장재는 규제 대응 수단이자 ESG 실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PLA, PH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는 이제 내유성, 내열성까지 확보하며 일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도 달라졌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퇴비화 가능 여부가 제품 선택 기준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퇴비화 시설의 부족과 분리배출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화 포장재의 확산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정확한 소비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퇴비화 포장재는 지금 환경 규제, 기술 혁신, 소비자 기대, 기업의 ESG 경영이 맞물리며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포장의 해답 중 하나입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룡포장산업. 재생원료 사용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이네오스가 있습니다. 이네오스는 프랑스 라베라 공장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파이롤리시스 오일을 실제 공정에 투입, 재생 에틸렌과 프로필렌 생산을 상업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재생원료 기반 석유화학 생산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 재생원료는 식품, 의료 포장 등 고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에도 적용 가능하며 유럽연합이 PPWR 규정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PPWR은 2030년부터 페트병의 25% 이상, 2040년부터는 PPPE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유럽은 이미 이를 준비 완료했으며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를 넘어 화학적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빠르게 구축 중입니다. 이제 재생원료는 친환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재생원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 PP, PE 등 주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재생원료 적용, 인증 체계 확보, 기술 문서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종이 포장재 수성 코팅 전문 기업 KWC.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화장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튜브 전문 기업 투벡스는 최근 100% 재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튜브 제품 모노센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 튜브는 새로운 알루미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된 자원만으로 제작된 진정한 순환형 포장재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재활용이 잘 된다는 수준을 넘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95%까지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대 70%까지 절감하는 등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한 포장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재질 구조로 설계돼 분리배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고성능 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기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투백스는 이 제품을 통해 진정한 폐쇄루프 순환 경제 모델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포장 트렌드를 넘어 브랜드의 지속가능 철학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PCR 플라스틱 제조기업 동국프라텍 2024년 국내 식품산업의 생산 실적은 114조 8,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며 국내 제조업 생산의 16.8%를 차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10% 이상 늘어나며 K푸드의 위상이 높아졌고 HMR, 기능성 식품, 포장육 등 다양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포장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회사 형태의 포장재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포장기업은 진입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결과 중소포장업체들은 저단가, 낮은 수익성, 투자 여력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네슬레, 유니레버, 펩시코 등 글로벌 식품 기업들은 포장재 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전문 포장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최고의 솔루션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장, 패키징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구조는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식품 산업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에 중소포장재 제조기업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습니다. 식품 산업의 확장과 중소포장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의 입찰 형태 납품 구조와 글로벌 식품 기업과는 다른 산업 인식이 그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접착제 1위, 어떤 피착제에도 henkel 접착제. 플라스틱 감축과 고기능 포장을 동시에 실현한 몬디의 최신 포장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몬디는 최근 페이퍼 플러스 100 어드밴스드라는 새로운 종이 포장재를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은 수분에 민감한 파우더 제품, 특히 건축건설 자재용 고차단성 종이백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무려 60%까지 줄였고 20마이크론 두께의 복합 필름을 적용해 습기 차단 성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지 가볍고 얇아진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 LCA 평가를 통해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유럽 CEPI 기준과 포에버 그린 평가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충전 및 밀봉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바닥 마감재 전문 기업 우진과의 협업을 통해 상용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이 제품은 최근 열린 2025 유로색 그랑프리에서 브론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고기능성, 지속가능성, 생산성까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페이퍼 플러스 100 어드밴스드는 플라스틱 감축이 요구되는 산업용 파우더 포장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친환경 연포장을 제조하는 신일인더스. 최근 미국의 포장 전문 기업 나세르타 그룹이 주목할 만한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름하여 실 앤 플립은 말 그대로 포장 용기의 뚜껑을 뒤집어 하단에 부착하는 새로운 구조로 이 단순한 구조 변화만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추가 자재로 고정할 필요 없이 용기 본체와 통합된 설계를 통해 자재 절감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포장재는 재활용 페트 소재로 제작돼 친환경성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 효과까지 고려된 설계 구조입니다. 특히 기존 충전 설비나 공정을 변경할 필요 없이 적용 가능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용성과 효율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개선해도 플라스틱 감량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포장재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재활용 잘 되는 포장을 넘어 애초에 플라스틱을 덜 쓰는 구조, 즉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량을 중심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지속가능 포장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축 라벨 에코PP 생산기업 동일화학공업. 올패키징에서 6월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안양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실무 중심의 플라스틱 용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플라스틱 용기의 구조와 재질, 제조 공정 및 성형 방식, 재활용성과 PPWR 대응 전략까지 기초 이론부터 현장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다루는 식품, 생활용품, 포장재 관련 기업의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패키징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용기 제조기업 지원. 올패키징 TV는 매주 새로운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패키징 산업의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패키징의 세계는 넓습니다.
당신의 분야를 넘어선 다른 이야기들이 어쩌면 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